자, 우리는 놓여있지 않는 무엇을 만드는 사람일까요? 우리 장애인들을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은 계단입니다. 계단. 강사생활 16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 안 했다고 하니까 서러움이 많았습니다. 강사료도 3분의 2밖에 안 줘요. 왜 그러냐니까 대학교 졸업 안 해서 안 준대.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좀 한이 맺혀서 갔던 대학교가 고려 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졸업을 하고 이제 성균관대학교 이제 경영학 석사했거든요. 그 평생교육 제가 하면서 맨날 들었던 게 성인 학습자들은 대학교에 있는 학부의 지식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나 뭐 소양의 전반적인 걸 넓히기 위한 평생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귀에 박히게 들어왔습니다. 근데 장애인들은요, 받아들이는 것도 습득 능력도 또 행동하는 것도 반복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학제에 편제되어 있는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해가 이 사람이 사회화가 되면 당연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평생학습은 장애인들이 정말 필수적인 겁니다. 첫 번째는 뭐예요? 자기 결정권을 키워주죠. 실제로 지금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 우리 교육생들이야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교육할 때도 기다려주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런 장애인 시설에 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부모님이랑 있거나 접근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결정 자체가 안 되고요. 그러면 직장 잡았을 때 어떤 일 벌어지는 줄 아시잖아요. 뭐 그런 사람 많이 없긴 하겠지만 그냥 그런 약함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 자기 결정권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게 평생의 학습이다. 두 번째 뭐예요? 사회참여학대. 결국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? 우리 만나는 이 교육생들을 뭐 하려고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? 우리 올해 우리 담당 교육생 연세대 한 명 보내서 이런 사람 없잖아요. 야, 진짜 내가 처음 3년 전에 만났을 때는 내 눈도 못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10번 이야기 한번 알아듣고 했는데 얘가 올해 커피숍에 가서 커피 드립을 내리더라. 내가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먹었는데 어찌 그래 내가 눈물이 나든지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게 뭔가요? 이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. 직업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평생학습이다. 세 번째 뭐예요? 그로 인해서 이제 자립과 자치를 하게 되고요. 마지막으로 변화들이 있습니다. 5년 전만 하더라도 키오스크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? 우리도 땀났어요. 뒤에 줄 서 있으면요. 잠깐, 먼저 하세요. 뭐 이러고 그랬잖아요.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. 비장애인들에게는요. 근데 장애인은요. 이거조차도 힘들어요. 왜냐하면 글자 자체가 인식이 안 되고 못 알아듣거나 손이 떨리거나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. 공감의 자세가 있는 사업자들은 키오스크 하나 만들더라도 점자도 붙이고요. 음성으로 안내도 해주고 등등등 직원들까지도 해줍니다. 어떤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면 딱 봐도 뭔가 몸이 불편하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이 봐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. 근데 어떤 프랜차이즈는 제가 이렇게 직업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관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보고 있으면 어떤 프랜차이즈는 와가지고 뭔가 딱 봤을 때 불편해 보인다. 그러면 먼저 가서 뭐 도와드릴까요? 이렇게 물어보는 데도 있어요. CS의 그 이제 응대 매뉴얼에 어떤 장애인들을 봤을 때 대응해야 되는 매뉴얼을 가르치는 회사가 있고 안 가르치는 회사가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런 기술들이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AI가 들어오면 그럼 왜 평생학습에 효과가 생기게 될까?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시각장애, 지체장애, 발달장애, 청각장애, 장애의 특성은 다양하게 교육을 이게 가로막습니다. 우리가 일반 반에서도 수업하지만 특수반에서 수업하지만 특수반이라고 하는 게 왜 존재합니까? 실제로 일반 교과 과정에서 따라가기 힘든 부분들 그 시간에 특수학급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교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? 시각장애인은 화면 읽기나 AI 요약 같은 거 AI가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손이 불편하면 음성 명령이나 발달장애는 단수나 그림으로 안내할 수 있고요. 그래서 교육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상당히 낮아집니다. 이것 때문에 우리가 AI를 도입해서 실제로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됐던 사람들도 이제 접근할 수 있게 하자. 이게 우리 AI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. 이게 첫 번째 평생교육학습에 AI를 도입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뭐예요?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. 준비 시작. 거의 반응이 아침마당 수준이에요. 이 정도면 그 역대급입니다. 자, 발달 특성, 속도. 이게 아까 우리 했던 이야기거든요. 한 번에 맞추기가 어려워요. 장애인은 현장 학습에서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. 일반 교실에 있는 친구들도 100점 받는 애랑 60점 받는 애랑 단계 수준 차이가 나지만 60점 받는 아이가 100점 못 받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. 받을 수 있어요. 열심히 하면요. 근데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. 아예 넘지 못합니다.
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너무 큰데 이걸 AI를 통해 가지고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맞춰 가지고 A님은 쉬운 버전으로 활동지 제공해 줄게요. B는 자동으로 글을 변환해 줄게요. C는 짧게 집중할 수 있는 모듈로 만들었어요. 이게 집중력이 짧은 사람들도 있고요. 말을 알아듣는데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우리 센터에서 교육 자료를 이렇게 나한테 줬는데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요 7살 수준이라고 하는 얘한테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지? 그럼 집에 가서 고민하는 겁니다. 내가 동화책을 좀 비유를 들어줘야 되나? 뭔가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하면 눈만 깜박깜박 그리고 그냥 수업 그냥 지나갑니다. 그러면 그게 그 학생한테도 참 답답한 일이지만 우리 강사들 입장, 저도 이제 강의라고 다 같은 업자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.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예요? 안 듣고 잘 때도 짜증나는데 내가 준비했는데 뭐가 안 맞을 때? 삔또가 안 맞을 때 너무 답답합니다.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내가 아무리 머리 써도 이건 안 되는 문제거든요.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자괴감이 오거든요. 자, 그럴 때 이제 우리가 AI를 도움받자. 그리고 쉽게 쓸 수 있고 짧은 활동이라서 평생 맞춤형 교육에 가까워지고 있다. 뭐예요? 맞춤형 학습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.